타인의 애정과 친절을 포기한 회피형. 어린 시절 애착하는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보호를 받은 아이는 그 존재에 절대적인 안도감과 신뢰감을 갖는다. 그것이 안정된 애착의 기반이고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도움을 못 받고 방치당한 아이는 도움을 바라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해버린다. 아이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몸이 그런 반응을 습득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리광을 부리거나 애정을 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관계를 번거롭게 느낀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거나 친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애착 유형이 회피형이다. 회피형은 가능한 한 정서적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억압한다. 감정이나 기분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것보다 일이나 취미 등 효율적인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약점을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결국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선 자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종종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는다. 다른 이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데 자신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것이다. 회피형의 사람들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회사에 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행동으로 관심받으려는 불안형. 유년기에 똑같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더라도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예전에 누린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쓴다. 매달리다가도 거부하고 공격하고 난처하게 만들며 소란을 부린다. 이 전부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고 애정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애착 대상에 집착을 보이며 애정과 관심을 얻으려는 유형이 불안형이다. 불안형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애착 불안이 강하다. 상대가 자신을 받아들일지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상처를 입거나 불안해한다. 인정과 안심을 얻으려고 지나친 애착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불안의 근원은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질 때 느끼는 분리불안에서 유래한다. 애착 불안이다. 애착하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한 존재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쁘거나 변덕스러워서 안정감을 얻지 못한 채 성장하면 필요 이상으로 안심을 원하게 된다. 이런 불안형 사람은 과장된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드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버리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런 아이는 나쁜 가능성만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경우 부정적인 사고와 염려증이 생긴다. 관계를 파괴하는 말버릇.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말버릇 중 하나가 그게 아니야, 틀렸어 하고 상대의 말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버릇이다. 똑같은 의미인데도
아주 작은 차이에 집착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이쪽의 발언에 yes라고 대답할수록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대가 yes라고 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no라는 대답이 늘어날수록 둘 사이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경계심이 생기게 된다. 틀리다는 말은 상대를 거부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에는 효과적인 말이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은 말이다. 왜 그런 것도 몰라? 왜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투도 관계를 두텁게 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상대의 좋은 반응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왜 안 해줘? 가 아니라 해주면 고맙겠어 하고 솔직하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질책이 아니라 감사하고 헐뜯는 대신 칭찬하고 비판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상대의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타인에게 안전기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현대인들은 점점 자기애와 회피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성인 동시에 생물학적인 변화일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최근 수십 년간 크게 변화했고 100년 전에 살았던 인류와 같지 않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런 새로운 특성은 좋다 나쁘다로 같이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안전기지를 찾는 시대는 어쩌면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안전기지를 AI 로봇에게서 찾게 될 수도 있다. 애착의 본질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로봇이냐 인간이냐 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할 때 상대해 주느냐 아니냐다. 해리 할로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아이는 무뚝뚝한 어머니보다 상냥하게 반응해주는 로봇을 훨씬 좋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바라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워 자신의 행동을 긍정할 때 주위와의 관계도 안정된다. 그리고 당신 속의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도 점차 외부 세계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회피형과 불안형이라서가 아니라 단단한 안전기지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타인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자. 예민함 내려놓기. 오카다 다카시. 선책방 이야기.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끌리면서도 회피형으로 인해 아프다 말하고, 회피형은 불안형이 주는 커다란 사랑이 좋으면서도 깊어지는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유튜브에는 불안형과 회피형은 만나지 말라라는 연애 조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상대의 기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쩌면 회피형과 불안형은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애착 유형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고 왜 그런 유형이 되었는지 원인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 없는 사람이 회피형이라 힘든 불안형의 사람이라면 우선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신 후에 회피형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는 타인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관계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